자, 오늘 김두관 얘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두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이 글 내용을 좌파들이나 김두관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심플하게 김두관이 다 헛소리한 거다. 오로지 김두관이 싹 다 헛소리를 한 것이고 미래통합당과 소위 말하는 우파들은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심플하지 않은? 그 말이 맞지만 김두관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파들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두관의 이 주장을 들은 좌파나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두관이 지금 맞는 얘기 하고 있네? 라고 느낄 겁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김두관의 얘기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 이걸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두관이 안철수, 하태경, 오세훈 안철수는 본인이 보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중도라고 칩시다. 하태경, 오세훈은 일단 우파죠. 중도 1명, 우파 2명한테 공개적으로 약간 토론을 제안한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늘입니다. 이 부분은요, 김두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이해가 짧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 1900명 정규직 전환은 공사 취준생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로 집행되던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의 뜻이 뭐냐? 지금 취준생들이 열받아 하고 있는데 당신들과 상관없는 거야. 이 인건비는 새롭게 어서 땡겨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인천공사에서 용역비로 지불하던 그 돈을 인건비로 바꿔서 집행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 취준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는 하나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거나 김두관이 무식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실시한 뒤 공공기관 청년 채용은 오히려 거의 10,000명이 늘어났다. 팩트부터 체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두관 본인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김두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 새로 부담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우리가 어떤 업체에 원래 이 1900명 비정규직들은요. 비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이었어요. 어떤 업체? 보안 검색 전문 업체. 거기에 외주를 써갖고 일자리를 제공을 했던 겁니다. 네, 율TV님, 쟤들은 의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문성 자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련, 공부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한다. 하긴 외무고시 안 본 통역관을 외교부 장관 시키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두관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새롭게 우리가 세비로 들어가는 거 없어. 원래는 이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인천공사가 A라고 칩시다. A라는 보안 검색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에 예를 들어서 인당 한 3,500만 원 정도를 주고 인력을 썼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인당 이 업체에 인천공사가 인당 3,5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썼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3,500만 원을 인천에서 받았죠. 그러면 이 3,500만 원 중에서 관리비니 뭐니 이 회사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용역비에서 몇 프로 정도를 자기가 먹고 회사에도 남아야 되니까 몇 프로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이 용역에 투입된 그 직원에게 급여를 줬겠죠. 그러면은 인천공사는 인당 3,500만 원을 줬지만 실제로 이 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리 떼고 저리 떼고 3,000만 원이 됐든 2,900만 원이 됐든 이 정도 액수를 받았을 거예요. 이 500만 원, 600만 원은 관리 비용 내지는 이 회사도 남겨야 되니까 이 비용으로 빠졌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김두관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요걸 없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갖고 원래는 이 업체에 줘서 이 업체가 얼마를 떼먹고 이 용역 이 인원들한테 돈을 주는 바람에 몇백만 원을 적게 가져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3,500을 바로 직접 꽂아주니까 이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아니면 인천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더 돈이 들어가는 건 없어. 돈 내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다니까?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김두관은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 인천에서는, 이 인공에서는 왜 지금까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외주 용역을 썼을까? 왜 외주 용역을 써왔을까?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관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일단 관리비가 안 든다. 이 보안 전문 검색 안전요원 이것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썼던 겁니다. 이제는 직접 고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볼 때는 지급액은 안 늘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원래는 이 업체가 관리하던 것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인천에서. 이 관리비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로 투입되는 돈에는 빠져 있지만 이 관리비를 써야 됩니다. 누군가는 일이 늘거나 이 사람들을 관리할 만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전문가들을 갖다 앉히거나 이 사람들을 원래는 이 중간에서 돈을 떼먹던 업체가 했어야 될 그 일을 인천공사가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외주를 썼던 이유는 이 관리 비용, 뭐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비용, 이거를 신경 안 쓰려고 외주 업체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다 떠안고 직접 고용을 바꿨어요. 그럼 이 일이 사라집니까? 중간에 이 업체가 하던 일이 얼른 없어져요? 이 일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은 그대로 이 인천공사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없으면 새로 뽑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업무를 더 시켜야 되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비용이 그 비용인 겁니다.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되는 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야 니네 업체에서 10명을 제공해줘. 그러면 10명당 뭐 몇 억을 줄게.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 때 뭐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 액수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인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3억이었다. 뭐 더 됐겠죠. 예를 들어서 1년에 3억이었다 치면 1년에 3억씩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3억. 그 다음에 해도 3억. 조금 협상해서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고용을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직접 고용된 이 직원들은 앞으로 평생 이 급여 안 올리고 지금 받는 돈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마다 연봉을 올려줘야 되겠죠. 이 연봉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것도 원래는 이 외주업체가 알아서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인천에서 떠안아야 된다. 이 금액, 미래에 더 올라가야 될 이 사람들의 급여 수준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더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 외주업체가 하던 일도 인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급여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어련히 여기서 알아서 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 쓰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마다 계약된 액수만 주면 끝났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급여를 계속해서 매년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 액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정규직이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60 뭐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또 끌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호나 보안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60 넘은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보안업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60 넘어까지 못 자릅니다. 그때까지 계속 급여는 올라갈 거고요. 이 짓을 지금 하게 된 거다. 인천은 이것을 떠안게 된 거다. 국가가 강제로. 여기다가 또 하나 또 들어갑니다. 뭐 복지. 원래는 복지 수준이 달랐습니다. 옳든 그르든 어쨌든지 간에 비용만 봤을 때
앞으로는 복지 수준도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죠. 크게 제가 대충 봐도 세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리 비용. 관리 유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복지 비용. 세 번째, 연간 이 사람들의 급여, 연봉이 올라가는 그 비용. 이 세 가지 비용은 앞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도 못 자른다. 나중에 공항에서 보안 검색 요원들, 이런 사람들 60대 돼도 못 자릅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문재인, 김두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 없어. 기존에 원래 용역업체에다 주던 거를 직접 갖다 꽂아주는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되는 거 없어 라고 김두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복지 비용, 관리 비용, 연간 임금 상승 비용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한 15년만 지나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 다 나이 먹는데 내보내지도 못하고 로테이션 돌리지도 못하고 이게 되겠나.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네, 연금도 줘야 되겠죠. 네, 연금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연금도 어떡할 거냐. 김두관은 이걸 몰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팩트 체크하고 와. 돈 올라가는 거 없다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김두관 의원은 반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 어떡할 건가. 택도 없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김두관의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네? 지금 인천에서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되는 돈은 없어 보여. 얼핏 보기엔. 근데 아닙니다.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김두관 본인이야말로 이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고용 위기가 심각합니다. 가난한 청년들은 없는 알바 자리를 찾아 오늘도 도시를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유체 이탈 화법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청년들이 왜 지금 없는 알바 자리를 찾아서 오늘도 도시를 헤매고 다닐까요? 문재인 때문 아닌가요? 최저임금 미친듯이 올리고 주 52시간 시간 강제하고 규제하고 일자리 규제하고 노조 입맛에 맞게끔 다 정책 바꾸고 이 짓을 하니까 지금 가난한 청년들이 최저임금만큼의 경제 생산성이 없는 청년들이 없는 알바 일자리를 찾아서 오늘도 도시를 헤매고 다니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배달 노동자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도 쉴 새 없이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한 여행사 사장님은 요즘 대리기사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 만나는 재미는 있다 하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요, 그냥 앞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고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노할 시간도 댓글 달 시간도 없는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자 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 나는 이 사람들 편에 서겠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만 국민인가요? 지금 김두관,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약자 편에 서겠다 이런 거. 율TV님, 지들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작은 사업을 운영해 본 적도 없어서 쟤들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조선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김두관 이런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자 편에 서게 되는 바람에 국익을 해친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힘들어진다. 라는 생각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약자 편에만 서면 그만입니까? 그 결과는 약자 편에 서겠다 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리니까 알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자. 약자도 아니지만 노동자를 약자라고 치고 노동자 편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다 없어지지. 주 52시간 강제. 현실에 맞지 않지. 그리고 이렇게 해요. 자, 내가
이 인천공항에 방문했으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내가 인천공항에 방문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께 성은을 입히겠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한번 왔다 갔으니까 이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들 다 정규직 전환시켜줄게요. 무슨 왕입니까, 왕?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과 조선시대 때 왕과의 차이점을 문재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김두관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에서는요, 어떻게 일을 하는 게 맞냐? 내가 예를 들어 인천공항 공사에 갔어. 쫙 보니까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 그러면 오씨, 여러분 운 좋은 줄 아세요? 대통령이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내가 비정규직들 정규직 시켜줄게요. 연봉 다 올려드릴게요. 요거는요, 조선시대 때 왕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면 성은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집무실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도 있네. 이런 비정규직들의 애환이 있네. 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사례들을 한번 가져와봐. 인천공사만 이러겠어? 인천공항만 이러겠어? 여기저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다 가져와서 우리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전국적인 전 국민적인 정책으로 내놓고 전 국민적이 그 혜택을 보든 전국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일을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근데 김두관, 문재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 눈에 띄었어 당신은? 내가 성은을 입혀줄게. 내가 이거 알게 됐어. 여기 이 사람들 약자인 것 같아. 이 사람들 힘들어 보여. 내가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노라. 이건요, 얼핏 보면은 감동팔이는 될지 모르겠으되 실제로는 일을 정말 못하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본인들 눈에 띄었다는 이게 로또 아닙니까? 문재인의 눈에 띈 바람에 난 좋아졌어. 문재인의 귀에 나의 어려운 부분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것에 대해서 좀 좋게 만들었어. 로또죠. 문재인이 로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신경 썼어? 문재인이 신경 쓰면 좋아져.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집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본 그 사람만 국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려워 보이는 이 사람만 국민이 아닌 겁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두관 이번에 황교안, 김용호 덕분에 배지 달았죠. 국회의원, 대통령은요,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어느 불쌍한 한 집단,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두관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치를 이렇게 수십 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념도 없다. 보세요. 저는 분노할 시간도 댓글 달 시간도 없는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랑이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앉아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 못하는 정치예요. 후진국이나 하는 정치고 왕조 국가나 하는 정치인 겁니다. 내 눈에 띈 사람, 내가 볼 때 어려워 보이는 사람,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